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에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도형, 그래프가 주어진 상태에서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해를 찾는, 개수를 찾는 문제들이 자주 등장되어져 왔다. 최근에 계속 등장했는데 작년에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역시 이번 9월 모의평가에도 출제가 됐네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 방정식에 해당되는 근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f-x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모양이 낯설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출발점은 뭐다? 물이 방정식이죠. 그러면 얘를 정방정식으로 바꾸어서 그거의 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f-x라는 함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치고 들어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같이 그림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수능 특강과 연계된 문제가 되겠죠. 자, 봅시다. 대칭축이 x = -2고요. 2차 함수라고 그랬죠. 2차 함수 y = fx가 이런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 방정식의 무리 방정식이네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여라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 f-x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하지 말고 출발점은 뭐예요? 이 무리 방정식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항 방정식으로 바꿔야지. 그러려면 양변을 제곱을 해주자라는 거죠. 요거 양변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얘는 f-x 플러스 5가 되고요. 얘는 요거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죠? f-x의 제곱 마이너스 2배 f-x가 되고요. 플러스 1입니다. 요 부분을 제곱한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는 다항 방정식이야.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다항 방정식의 근이 이 무리 방정식의 근이 다 되는 거는 아니죠. 이 다항 방정식의 근 중에서 이 무리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을 찾아야 돼. 그러려면 이 무리 방정식은 항상 실수 범위에서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호 안의 값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루트 앞에 음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근호에 해당되는 이 무리식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아. 그 말은 뭐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두 개 같으니까. 그래서 f-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이걸 만족하는 값은 이 근호 안에 있는 값을 당연히 만족하죠. 양수가 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다항 방정식의 해 중에서 얘만 만족하는 것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얘 어떻게 찾아주면 돼요? 자, 정리해야 되겠죠? f-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f-x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4가 되고 이꼴 0이 되죠?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되죠? 4,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f-4라는 거, f-x라는 것은 뭐하고 뭐가 나옵니까? 4 또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f-x는 뭐보다, f-x는 1보다 크거나 같아이죠? 그러니까 음수는 안 되고 얘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f-x가 4라는 것은 얘는 f-x라는 함수가 2차 함수를 얘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제 대칭 이동을 시킨 건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이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결국 y = f-x라는 함수와 y = 4라는 교점에 뭐가 되는 겁니까? 예, 교점의 x좌표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뭐예요? y = f-x라는 것은 y = fx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얘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어떤 관계입니까? x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럼 뭐예요? y축 대칭이라는 얘기입니다. y축 대칭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거의 y축 대칭입니다. 그러면 x축을 조금 연장을 할게요. 여기까지가 x축이라고 놔주고요. 여기 친절하게 대칭축이 있어요. 이 대칭축을 y축 대칭시키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2가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y축 대칭을 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모양. 얘가 바로 뭐예요? y = f-x라는 함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f-x라는 이 함수를 직접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칭축 하나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가 이 f-x를 직접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y = 4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y = 4라는 직선이 뭐 예를 들어서 이쯤 잡아줍시다. 이렇게 잡아줍시다. 얘가 y = 4라는 직선이라고 하자. 그러면 노란 직선과 이 흰 곡선의 교점의 x좌표죠. 그러면 이 값하고 이 값을 합하래요.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값하고 이 값 어떻게 구해요? 얘하고 얘하고 연립해서 이 값 구하려면 f-x가 어떤 2차식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어요. 대칭축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출제자유도는 이렇게 구하라는 게 아니죠. 그런데 왜 대칭축이 주어졌을까라는 거죠. 대칭축이라는 것은 2차 함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뭐야? 2차 함수의 대칭축은 뭡니까? 그 대칭축 말 그대로 2차 함수를 이 대칭축에 의해서 나눠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칭축이 뭐야?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은 얘가 되는 거죠. 꼭지점에 해당되는. 그렇지? 따라서 얘하고 얘는 서로 대칭관계라는 뜻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얘가 대칭축이에요. 대칭축의 x좌표가 2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은 거죠. 그 말은 요 값하고 요 값도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얘를 알파라고 놔주고 얘를 베타라고 놔주면 요 2라는 값은 뭐가 됩니까? 알파와 베타의 뭐예요? 중점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 알파 베타가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뭐가 되는 거와 똑같아? 예. 2가 되는 거와 똑같죠. 이게 2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양변에 2 곱해주면 4라는 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요. 이 정도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은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2차 곡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2차 곡선에 관련된 문제는 항상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림이 주어진 문제는 그 그림에 항상 정의를 접목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림이 주어져 있지 않은 문제는 가급적이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역시 또 뭐를 적용해라? 거기에 정의를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거의 대부분 풀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그런 편견을 버리고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그림을 그려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역시 2차 곡선의 문제도 개념을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의, 용어, 그 다음에 그림, 요 세 가지는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뭡니까? 네 가지 중에서 하나 더 접선의 방정식까지.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1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